유럽에서 앞선 환경정책과 법을 선보이고 있는 네덜란드. 국토의 대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환경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곳입니다. 환경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척지에 도시를 세워가고 있는 국가 네덜란드.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에너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은 지금. 친환경 도시 건립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모습을 자랑하는 국가, 네덜란드를 찾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완벽한 친환경 도시로 히어후고 바르트가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100%의 자급 도시인 이 도시는 에너지 도시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친환경 도시 건립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된 것은 환경적 데이터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조량이 있는지, 바람은 어떻게 부는지, 물은 어디로 들어와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환경 정보들을 바탕으로 계획되고 개발된 도시. 도시는 100%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And then we thought we should build that new suburb completely energy neutral, like the Kyoto Protocol asked us. And like we were a lake in the future, we poldered the lake and we created a new lake in the south part of this municipality. And in the middle of that new lake, we created Sun City. 히어후고 바르트 지역에서도 100% 태양광을 이용하는 거주 지역 선시티를 찾았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 태양열 집광판이 지붕으로 만들어진 이색적인 모습. 실제 선시티는 100%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도시 건설을 가능하게 한 것은 환경 공간 정보. 개발을 하며 에너지 자급도를 올리기 위해 많은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 So when you live in Sun City and you take your bike, then you're in 10 minutes time in the city center of Heerhugowaard. When you use your car, it'll take you about 15 minutes or 20 minutes, and then you are in the city center and you'll have to park your car. So it's a very sustainable way of moving by using your bike. That's very important, and that's why we upgraded it like the way you can see it now. 시민들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시. 그리고 이런 환경 실천은 시민들의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o the City of the Sun is a combination of a nice environment, energy efficiency, and in a nice environment for people living here. And I'm very happy because my children, they can swim here in the water around the houses. We've got solar panels on our roofs, which gives us a good energy efficiency. And it is living in my opinion, in a future city. 네덜란드의 친환경 도시 가운데 다른 한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알픈 안더라인시의 에콜로니아인데요. 시는 콘크리트와 같은 소재가 아닌 재생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건축을 하고 주변 환경 또한 친환경으로 에콜로니아를 조성했습니다. 에콜로니아의 개발에 있어서도 환경 공간 정보는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Actually, it was the most important issue. We were all aware that we needed to be more sustainable, use more sustainable products, save this earth for our next generations. So it was a very important issue, basically the main issue, to build this very environmentally friendly, sustainable neighborhood. 에너지를 생각하는 도시 개발. 에콜로니아의 집들은 서로 각각 다른 친환경적 실험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자연 소재를 사용하고 어떤 집은 태양열 이용을 하며 또 어떤 집들은 소음 방지에 더 많은 노력을 한다든지 이처럼 각각의 친환경적 개성들이 넘치는 곳이죠. 이 친환경적 도시가 만들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도시에 입주하였습니다. Well, now I have a good point. Yeah, only the soft wood. But Ecolonia is a good place to live. It's a different kind of buildings. It's quite, how do you say it? It's nice to live here because it's green, different kind of buildings, the water, it's not busy.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한 고민. 이는 미래를 향한 여러 시도들을 불러옵니다. 지속 가능하며 사람들이 행복한 삶. 이것에 기여하고자 하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정보가 되어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지어지는 도시들 말고 이미 만들어진 도시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가 복잡해지면서 환경도 열악해지기 쉽습니다. 그 가운데 도시가 더워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원한 도시 만들기는 이제 도시들이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시 열섬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의 한 70%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이고요. 한 30%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환경부 토지 피복 지도를 활용해서 토지 이용에 따른 도시 열섬 현상들을 분석해 보면 산림이나 하천 그리고 농지에 비해서 불투 수면이 많은 도시 지역에서의 지평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고층 빌딩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열섬 현상이 가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살펴볼 수 있는 환경 공간 정보. 토지 피복도를 통해 땅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지도에 온도 변화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 도시의 경우 1999년에 비해 2009년 도시 온도가 매우 높게 올라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 더워지는 그 도시의 열섬 현상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그 녹지대를 조성한다든지 건축물 내에 옥상 녹화를 한다든지 뭐 물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 기성시가지 내에서는 이러한 그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신도시를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공간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도시 열섬을 저감할 수 있는 바람길을 고려한 공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녹지나 하천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쾌적하고 보다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조성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오랜 역사의 도시입니다. 수원시에서도 도시 열섬화 현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도시는 자연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열섬화를 낮추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자연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수원시는 환경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녹지 서비스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초 그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도시계획 현황도라든가 녹지 자연도, 그다음에 생태 자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지도들을 오버랩 시켜가지고 생활권 내에서 그 녹지 소외 지역을 이제 발굴을 하고요. 그런 녹지 소외 지역을 녹지 사업의 우선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도시 열섬화를 낮추기 위해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띠녹지입니다. 도시의 길, 그 속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녹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산줄기, 강줄기가 전부 보호돼 가지고 이렇게 도시로 들어오고, 특히 이제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띠녹지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자연이 도시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도시가 이제 녹색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뭐 보기 좋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녹색 국토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길이다,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원시의 또 다른 자연, 수원천입니다. 예전에 복개천이었던 하천은 이제 복원 작업을 통해 옛 모습을 찾아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신하였다는데요. 맑은 물에선 물고기가 논일고 시민들의 건강한 휴식처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데 이런 물의 공간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수원천은 시민들이 환경감시단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이호희 사무국장. 수원천을 1년 동안 시민단체들이 모니터링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생태 안내지도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지도 안에는 수원천에 무슨 식물이 살고 있는지, 무슨 수서생물이 살고 있는지, 수원천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기록을 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 인해서 시민들은 수원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지 수원천이 더 건강한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생태 정보. 이는 한 단계 발전한 환경 공간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힘은 한 도시의 변화, 그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물. 하천을 관리하는 데 유역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곳은 전주천입니다. 천은 다양한 공간들을 지나 흐르며 수질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을 파악하는 데에도 환경 공간 정보가 이용됩니다. 환경 공간 정보 경우에는 도시 재생 사업과 같은 기초 자료 조사를 할 때 세분류 피복 지도를 활용해 가지고 공단 내 비점 오염원이라든지 수질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주천은 도심 지역, 공업 지역, 하수 처리장, 농업 지역 등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들을 지나는 천의 수질을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각각 유역별로 수거한 물의 오염도를 측정해 본 결과 하수 관거 정비가 완료된 전주천 상류부의 경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즉 BOD가 리터당 1mg 정도로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었고, 삼천 합류 후 도심 구간과 공업 지역이 혼재된 전주천 중류부 수질은 BOD가 리터당 3mg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하수 처리장 방류수와 공업지역 B점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전주천 하류부의 경우 BOD가 리터당 7m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토지 피복 지도를 통해 수질 오염을 발생시키는 지역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현재 전주천 수질 개선 방안은 하류부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전주 공단 내 공단 재생 사업이라든지 하수 처리장 처리수 수질 개선과 같은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염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지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공간 정보가 필요한 곳 가운데 주요한 기관으로 군이 있습니다. 국방지형정보단은 완벽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최신의 군사 지형 데이터베이스 및 지형도 제작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간 정보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국방 관련 여러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이 환경 공간 정보를 필요로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 공간 정보가 포함한 정보를 군사작전에 활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군사시설이 위치한 주변의 환경을 보존하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집된 환경부의 자료는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쳐 군사용 지형 데이터로 제작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형 변화 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환경 공간 정보 등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을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공간 정보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소요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 부처에 의해 제작된 자료를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기관 등 일부에 편중되었던 정보는 이처럼 군에서도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환경 공간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활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환경 공간 정보를 기후변화 대책이라든지 또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또 생태계 보호 이런 데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도 대기 정보, 수질 정보 이런 정보들을 국민이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환경 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기에다가 다양한 공간 정보들이 융합되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서비스를 드릴 뿐더러 새로운 창조 경제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3.0 브랜드 과제에도 선정이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정책, 통계를 공간 정보화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공간 정보로 체계화하게 될 국가 환경 지도 시스템. 이와 같은 환경에 대한 공간 정보는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정보로 가공되어 지금 우리의 생활 속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발전한 형태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서울시 스마트 맵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자신이 있는 위치가 파악이 되고 이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며 또 참여자가 직접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 서울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참여 테마에 들어가셔서 테마를 새로 생성하거나 기존에 있는 테마에 공간정보 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과 같은 시민들이 직접 올린 정보들은 정책에 반영되어 여름 녹지길, 가을 단풍길과 같은 곳으로 조성되고 이는 또 시민들이 즐기는 길로서 다른 시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 나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활용되는데요. 서울시는 환경지도 가운데 하수 냄새 지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수 냄새 신고를 한 곳의 위치와 하수 냄새가 날 만한 요인을 가진 곳의 위치를 함께 파악해 하수 냄새 취약 지역 지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네, 하수 냄새 지도인데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120 다산 콜센터에 하수 냄새 지도, 하수 냄새 민원이 들어온 걸 분석해서 어떤 요인 때문에 하수 냄새가 나는지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수 냄새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도 서비스는 이처럼 도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생활 주변에 불편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며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환 씨. 가로등 시설을 찍는데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쪽 지역이 저희
공원과 연계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라가시는데 저녁에 되면은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어둡다 보니까 가로등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 저녁에 이제 보안등이 좀 환하게 등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 공원을 산책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해서 보안등을 밝기를 이제 환하게 하려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고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신고하면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고 시는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죠. 예, 스마트 불편 신고라는 건요, 시민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서 불편 상황인, 다시 얘기해서 환경이라든지 쓰레기, 소음 또는 주정차 등 불편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PC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된 결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접수되는 신고 건은 한 달에 약 10,000여 건. 이러한 신고는 신고 내용과 처리 과정, 결과 등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위치 정보. 신고한 지역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환경 공간 정보. 지도는 이제 직접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사는 지역의 환경을 바꾸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환경 공간 정보로 주위 멸종되어가는 동식물을 보호하는 데 힘을 모으기도 하며 마을을 그리고 도시를 더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환경 공간 정보는 미래의 어떤 분야의 어떤 곳까지 활용되며 발전할까요? 대기질, 수질, 생물 분포와 같은 환경 인자에 대한 정보와 환경 규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제공하는 환경 컨설팅 산업,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잠재적인 오염 행위 예측을 통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 뉴스와 같은 미디어의 보도에 환경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객관적이고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산업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망한 미래의 정보산업 분야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환경 공간 정보. 정보와 정보가 만나 쓰이는 목적에 따라 또 다른 정보로 가공되고 이러한 정보는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바꿔갈 것입니다.